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을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방법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사일주가 수를 보면 수국화로 상관폐인입니다. 상관폐인. 근데 수가 지나치면 안 되죠. 목생화가 지나치는 거에 술을 끓여드려야지. 화가 많을 때 술을 끓여드려야지. 수가 왕해져서 화가 약해지면 목생화를 못하게 하죠. 붙은다든지 그것을 억압하든지 하면은 상관폐인이 아니고 그때는 뭐예요? 파묘상관이 됩니다. 파묘상관. 다시 말해 상관이 죽는다는 얘기죠. 파묘상관. 상관폐인과 파묘상관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관폐인은 상관이 많을 때 인성으로 조절하는 게 상관폐인이고, 파묘상관은 상관이 약한데 인성이 많아갖고 상관을 극하는 게 파묘상관입니다. 그러면 파묘상관이 되면 공부가 다 돼서 마지못해서 상관으로 발현될 수는 있으나 더딥니다. 늙습니다. 인성이 왕해서 파묘상관이 되면은 배운 것을 드러내는 게 어려워질 수 있죠. 수가 강하지 않은 형태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수가 있으면 원론적 부분에 접근되는 것으로 당장 쓰는 거에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같은 상관폐인이라도 임수를 쓰느냐 개수를 쓰느냐가 성향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걸리죠. 임수를 쓰는 거는. 그렇게 돼 있어도 을사일주는 자기의 사와 상관을 쓰기 위해서 임수를 끌어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수가 연결되면은 필요한 거에 딱 부합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씁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법화 될 수 있어요. 편법화 될 수 있습니다. 상관을 쓰기 위해서 맞춰진 형태니까 저게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 문서를 빨리 만들려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상관을 쓰는 거에 인성을 맞춰서 쓰는 거죠. 신속하고 효과적이지만 그거에는 상당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의 부분으로는 임수가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임수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필요한 만큼만 맞춰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을사일주가 만약에 간목을 본다면 당연히 간목이 있으면 간목을 활용하죠. 상관으로 끌고 가는 거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을목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죠. 을목한테 간목은 수직적 조건을 활용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명리용어로 등락개갑이라고 합니다. 등락개갑.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수평적 작용을 하죠. 간목은 수직적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수평적 작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역 확장이 됩니다. 옆으로 퍼지죠. 넓이로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을사일주는 기본적으로 영역 확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류 디자인을 한다면 의류 디자인을 주변에 맞춰서 뭐 아동복도 할 수 있고 숙녀복도 할 수 있고 신사복도 이렇게 확장해 갑니다. 수평적 확장이죠.
그런데 간목이 있다면 수준을 달리합니다. 수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디자인 자체의 품질적 부분 혹은 판매층을 달리합니다. 고급화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갑오상관은 확장적이 아니고 수직적 구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더 크고 깊이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어느 영역에 한정돼서 그 영역을 깊이 있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려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주변에 자기 직업에 대응하는 걸로는 을사일주가 월등하게 뛰어나죠. 의류 디자인하다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고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확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오일주는 어렵죠. 그런 것들의 전환은 다 털고 전환해야 됩니다. 그게 만만치 않죠. 이건 경자일주와 신해일주와 비교해도 똑같은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나오면 병화가 나오면 상관이 나온 거죠. 천간으로. 확실하게 을목이 상관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수나 토가 개입되어야 됩니다. 을사일주가 병화를 보고 있는데 수나 토가 없다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재주 능력은 뛰어난데 감을 잡기 어렵죠. 일관되게 뭘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인성으로 자격을 갖춘다든지 폐인데 있어서 관과 대응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든지 토가 있어서 상관생재로 결과로 연결이 된다든지 하면은 안정되죠. 만약에 을사일주가 병화가 나와 있고 연예인을 한다면 굉장한 에너지를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속력의 문제죠. 그때는 토를 보면은 결과에 맞춰서 일관성을 형성하고 돈이 되니까 을사일주가 일지에 상관을 뒀다는 것은 감정 기복을 말합니다. 조절이 잘 안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을사일주는 작은 감정 기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오일주는 한 번에 크게 일어납니다. 감정 기복이. 폭발하는 감정이죠. 경자일주가 신해일주보다 감정 기복의 진폭이 큽니다. 신해일주는 흐르는 거죠. 다양한 부분들로 작은 기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로 보면은 잘 맞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경자일주, 갑오일주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터져나가니까, 진폭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가 있든지 인성이 있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을사일주의 작은 감정 기복들,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화가 나오면 이렇게 식상 혼잡이 되죠. 여기는 상관이고 이거는 식신이 됐죠. 그러면 식상 혼잡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화가 화기운이 왕해서 열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서 화가 개입하면 열성으로 전환될 수 있죠. 그러면 을목이 힘들어집니다. 을목이 마르죠. 병화를 봤을 때는 외부 조건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 텐션을 충분히 발현해서 쓰는데 정화로 연결될 때는 한정된 영역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와 토의 작용이 더욱 절실합니다. 수와 토가 적절하게 잘만 돼 있다면 을사일주는 사회 적응에 잘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가는 그런 형태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상관은 외부 조건에 반응하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상관이 발달되어 있다면 대부분이 얼리 어댑터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접근이 빠르죠. 관인으로 되어 있는 명들과
식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명들의 큰 차이는 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 식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통 승계를 한다는 뜻이고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거기에 잘 맞춰져 있죠. 외부에 있는 시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조직의 날을 맞춘 거죠. 식상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은 시계가 자기 겁니다. 자기식 시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외부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간에 맞춥니다. 대부분 시간 되면 밥 먹죠. 그게 밖의 시간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야 건강하다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건강한 것은 본인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어야 하죠. 점심때든 저녁때가 아니고 배고플 때 맞춰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배가 안 고픈데 점심 따라 먹어야 되고 외부 시간에 자기를 맞춰서 삽니다. 내 생체 리듬이 외부에 맞춰서 돌아가죠. 그렇게 맞춰서 돌아가면 건강하다 하는데 그게 과연 건강한 건가? 식상을 쓰는 것은 밖의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시간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건 자율성이 강한 거죠. 외부 규칙이 아니고 자기의 규칙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자율성이 긍정적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건 개인성 중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하는데 개인성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몇 번 해봤는데 새롭지가 않다. 다음에 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 한다. 그게 식상입니다. 상관 같은 경우는 몇 번 하면 약간 질리는 듯한데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확 돌아섭니다. 관인으로 돼 있으면 외부에 유혹이 있어도 규칙을 잘 안 벗어납니다. 규칙대로 매뉴얼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식상은 매뉴얼대로 진행하려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손을 써서 몸을 써서 개인성이 보장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지만 규칙에 부합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의 대응점에 관성이 있죠. 이렇게 상관의 대응점에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과 인성이 있죠. 관성은 뭐예요? 사회성 조직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고 상관이 발달돼 있어서 조직 안에 들어가 있다면 계단이 많은 회사를 갖는다면 상관은 시계가 자기한테 있어서 조직의 시계에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럼 맨날 깨지죠.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회사에 맞고 규칙에 맞춰서 하는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 취직을 해도 못 견딥니다. 상사와 싸우고 결국은 회사를 자르고 나오는 경우죠. 관성은 본인의 결핍입니다. 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관성 결핍을 포장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척 포장을 하고 삽니다. 이들은 규칙적인 것처럼 관성을 포장해서 관성은 규칙적인 거 아닙니까? 규칙적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들은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시간에 잘 맞춰서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포장하죠. 조금만 지켜보면 포장이 찢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인성이나 재성이 있으면 포장을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성이나 재성이 있으면 상관이 관성을 극하는 걸 인성이 제하죠. 그리고 상관, 재성관 그래갖고 제가 통관을 하죠. 그러니까 관이 안 닫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성의 결핍을 해소하게 되죠. 인성은 매뉴얼 전통입니다. 상관은 새로운 것, 막 시작한 것으로 여기에는 전통이 없어요. 새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는 오랫동안 지속돼서 검증되어 있는 그러한 묵기가 없습니다. 인성에는 지식, 전통, 오랜 흐름에 의해서 검증된 것으로
그게 인성에는 있습니다. 상관한테 없는 아우라가 인성에는 있죠. 이게 결핍으로 없으니까 작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상관이 있는데 관성 결핍을 포장하는 상관이 있고 인성 결핍을 포장하는 상관이 있습니다. 인성 결핍에는 지적인 거, 상관은 경험으로 되는데 뭔가 지적인 게 안 됩니다. 음식은 잘하는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상관이 인성 결핍일 때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인성 결핍을 포장해서 어려운 용어를 쓰려하고 아는 체 하려 하고 근거를 대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다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죠. 결핍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서 에너지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을사일주가 관성이 결핍인데 관성을 만난다는 것은 관성 결핍을 해소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을사일주가 이렇게 신금정관을 만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신금정관을 만나면은 굉장한 정관이기 때문에 굉장한 끌림이 형성되죠. 거기다가 신금을 만나면은 사신육합을 합니다. 육합은 주파수 동조가 일어나서 끌림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기 때문에 더 끌림이 형성되죠. 문제는 생지끼리에 이게 생지고 이것도 생지죠. 생지끼리에 연결되는 구조고 여기에는 복잡한 에너지적 형태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일관된 결합이 어렵습니다. 굉장한 인연인데 안정된 인연이라 하기가 어렵죠. 을사일주가 원숭이들을 만나면 각오해야 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명의 조건이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조절하는 게 있어도 지지고 볶고 합니다. 인연은 인연인데 빨리 헤어지는 인연이죠. 그러니까 빨리 동화되고 빨리 뭐예요? 이지라됩니다. 유금을 만나면 을사일주가 유금을 만나면은 그 유금은 뭐예요? 평관이죠. 사유로 합살합니다. 이게 삼합으로 연결되니까 유금이 더 인연의 고리가 크죠. 을사일주는 닭띠와 아주 인연이 아주 높습니다. 해수는 충이 일어나죠. 그래서 해수가 직접적 인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인이 상관을 극하는 건데 상관 폐인으로 작용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발효 상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에 만일 미토나 묘목이 있다 한다면은 해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성도 굉장한 인연이 되겠죠. 자수는 인연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수는 사화와 연결고리가 잘 안 되고 을목 자체가 자수를 끌어들이는 연결고리도 크질 않습니다. 축토는 재인데 사축으로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사축으로 연결돼서 금이라는 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띠도 인연이 있습니다. 천간에 금이 있다고 할 때 굉장한 인연의 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진수는 자체로 인연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은 설기가 되고 술은 뭐예요? 원진이 껴와서 잘 안 되고 미토도 강하게 오진 않지만 진술보다는 낫습니다. 미토는 목과 연결된 여지만 보면 됩니다. 해수와 연결되는 걸 보면 되죠. 오화는 불편합니다. 오화는 습을 유발하기 때문에 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화는 불편하죠. 기본적으로 인연이 되는 띠는 유금, 축토, 해수는 이제 묘미가 있을 때 연결이 되는 걸로 묘 자체로 을목이
묘라는 농으로 바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해수가 있으면 묘미가 인연이죠. 을사일주를 다시 정리하면은 경쾌하고 발랄한 일주입니다. 재주가 출중하죠.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난 일주입니다. 을사일주는 사와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